정치권 소식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로 사진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로 먼저 가겠습니다. 여기로 먼저 가겠습니다. 나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열심히 뭔가를 따르고 있는데요. 뭐 이렇습니다. 예. 네, 따라드릴게요. 스탠딩 호프 미팅, 그러니까 맥주를 마시면서 서서 하는 이런 모임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아이디어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였잖아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한 격식 없이 네. 여러 가지 형식을 풀어젖히고 소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차당회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만찬 모임이거나 코스 요리가 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흔히 보던 장면인데, 자, 치맥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 치킨보다 어쨌든 이제 이 셰프를 한 분 모셔서 예. 의미 있는 안주와 함께 맥주 파티는 아니지만 그래서 호프 타임 이렇게 불렀죠. 네. 그래서 어제 맥주를 선정하는 데 상당히 고심을 한 것 같고요. 청와대가 결국은 보니까 저 나무로 되어 있는 저 손잡이가 있는 부분이죠. 네. 예. 맥주, 생맥주를 따르는 그 예. 대목에 세븐브로이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 맥주를 시음하는 장면까지 보고 계시는데, 임종석 실장도 신이 나서 저렇게 열심히 본인이 바텐더가 된 모양인 듯 저렇게 열심히 따르고, 서빙은 장하성 실장이나 정책실장이나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저렇게 직접 기업인에게 건네주는 모습까지 보고 계십니다. 역대 대통령들과 기업인의 만남 궁금하실 텐데, 과거 YS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삼계탕 오찬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점심을 많이 먹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도시락 간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포도주스를 먹었다고 하는데 심정차장은 저 때는 출입을 하지 않았었죠. 네, 그렇긴 한데, 보통 청와대에서요, 오찬이나 만찬 할 때, 박 대통령도 술을 입에 한 방울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 취임하기 전에는 당대표 시절에는 뭐 가볍게 반주 한 잔씩 했는데, 청와대 취임하고 난 다음에는 술 한 잔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건배할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뭔가 술 느낌이 나는 그런 걸 하자. 그래서 청와대 거의 재임 기간 내내 한 3년 몇 개월 동안 술 대신 항상 포도주스가 마련이 됐던 걸로 기억하고요. 와인 색깔 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은 일단 와인 기분을 내면서 포도주스를 가지고 건배를 지금 저 장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다 이제 와인이라든가 주류가 아니고 포도주스였어요. 예. 저게 이제 2013년도에 첫 번째 기업인들과의 만남인데, 저 당시에는 지금도 보면 다 낯익은 얼굴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오랜만에 얼굴이 보이고요. 정몽구 회장도 보이고 그러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할 땐 저렇게 다 기업인 총수들도 다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앉아서. 이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저기도 이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적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각본도 없고, 또 정해진 주제도 없고, 시간도 그래까지 지고, 그리고 또 굳이 자료나 수첩 같은 거 없어도 되고, 그렇게 편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자, 그런 뜻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또 다들 또 바쁜 시간 건네주셔서 이렇게 하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건강하십시오. 네. 야외에서 하니까 이제 받아 적을 수도 없어요. 이게 한 잔에 또 호부잔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녹음을 할 수도 없고, 참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어쨌든 분위기는 좋았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기업인들은 부담을 느꼈는지 뭔가 하나씩 갖고 왔어요. 열심히 채용을 하겠다, 또 비정규직 없애겠다 등등 약속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말은 딱 안 했지만 일단 오뚜기가 초청됐다는 거. 예. 그리고 그 맥주를 만든 그 회사가 어쨌든 30여 명 직원이 있는데 비정규직은 한 명도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꼭 말을 해야 됩니까? 저 자체가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벌 회장들이 오면서 딱 왜 오뚜기가 참석했느냐. 저는 이번에 어쨌든 오뚜기와 그 맥주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결국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채용하는 부분에서 민간 기업들한테 정부가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공기업 중심으로 먼저 그렇게 가는데 민간 기업들도 따라주세요.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문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제 말하면은 또 이런저런 말이 나오니까 그러한 상징적인 기업들을 딱 초청해서 함으로써 그런 메시지를 이제
보인 것이죠. 저런 자리에 가면 일단 재벌 회장들이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저런 류의 자리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크죠. 아무리 양복을 벗고 있고 아무리 술잔을 들고 있어도 부담이 되죠. 그렇습니다. 예, 마음에는 저기서 보이는 풍경과 실제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대략 이제 네. 예상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예. 저기는 재벌 회장들의 마음은 좀 속으로는 좀 무거운 부분이 또 있었겠죠. 네, 이 글로벌 총수들이기 때문에 네. 스케줄이 거의 막 일주일, 그러니까 아이고, 한 1년, 날, 예, 그래서. 2달, 3달 전에 나오는데 네. 청와대에서 딱 일주일 전에 그 날짜를 통보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 대기업들 대관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호프 미팅을 한다고 하니까 정몽구 회장은 좀 노령해서 가기 힘들고 아들인 정의선 그 부회장이 인도에서 출장 중이었거든요. 급거 귀국했습니다. 아하. 저 자리에 참석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군요. 청와대는 허심탄회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겠지만 네. 저 자리에 참석한 을의 입장이죠. 재벌 형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긴장되는 그런 분위기였을 예. 겁니다. 네, 이 저 맥주에만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안주에도 의미를 담았는데 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적폐청산이라는 왜냐하면은 저분이 주로 야생의 네. 풀이라든가 저 셰프죠. 왼쪽에 나무라든가 계신 분이. 임지훈 셰프예요. 예. 임지훈 셰프인데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고 유명한 분인데 저분이 그야말로 자연생식 전문 셰프. 아하.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공 조미료 절대 넣지 않는 분. 예. 그러니까 왜 저분이 와서 아까 치맥이 아니고 보통 네. 맥주엔 치킨 아닙니까? 그렇죠. 치킨이 아니고 임지훈 셰프가 직접 즉석에서 만드는 이제 안주들을 선보였을까? 주로 이 치즈를 이제 소재로 한 안주도 내놓고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는데 결국 임지훈 셰프가 임지호 셰프. 임지호 예. 임지호 셰프가 상징하는 건 뭐냐? 적폐청산이다. 이 낡은 여러 가지 썩고 고였던 것들은 다 털어내고 예. 생생한 것들로 안주를 아, 맛보시면서 생식이다. 생식이다. 뭐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또 해석이 이제 오늘 많이 나오고. 해독작용을 하는 물을 이용한 까나페라는 음식이 있나 봅니다. 여기에 이제 오랜 사회의 오랜 갈등과 폐단을 씻어내고 네. 미래를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다. 이런 뜻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로는 비빔밥이 나왔는데 네. 이 병주고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빔밥도 화합하자 이런 측면에서도 비빔밥을 내주고 참 음식 하나에도 이렇게 메시지가 다 담겨 있네요. 근데 그걸 진짜 음식 하나 메시지를 담으려고 한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까요? 아니, 그냥 그거보다 비빔밥 해먹이라고 먹었는데 하잖아요. 뭐 자꾸 그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실은 뭐 어떤 형태를 취하든 대통령을 만나서 기업인들 갔는데 허심탄회 대화는 안 됩니다. 그건 뭐 대통령 아무 허심탄회 얘기해봐 현실상 그렇잖아요. 대통령 앞에 가서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 뭐 어쩔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까지 있었던 것보다 어쨌든 나름대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려는 그런 노력들 그게 뭐 겉포장만일 수 있는데 그래도 앉아서 뭐 건배하고 뭐 적고 이거보다 넥타이 풀고 그냥 셔츠 바람에 맥주 마시면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은 국민의 한 사람은 참 보기는 좋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저 셰프 임지호 셰프가 지금 보시면 머리에 닭뼈 같은 그 모자를 쓰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아는 셰프들은 좀 이렇게 빵모자 같은 좀 이렇게 낮은 건데 좀 독특하고요. 의상도 보면 빳빳한 이런 셰프들이 입는 의상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는 별명이 낭만 식객이어서 그런지 맞아요. 광랑 식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외모에서 좀 범상치가 않은 게 느껴지네요. 네. 저렇게 경북 안동 출신이고 56년생이고요. 여러 이제 그 해외에서 활동을 했고 외교통상부 장관 상도 받은 아주 유명한 셰프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 아마 만찬에도 저 셰프가 색다른 저거보다 이제 오늘 메뉴 그러니까 어제 메뉴와는 또 다른 메뉴를 준비해서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 의미를 또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드릴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맥주엔 치킨인데 저는 그게 아쉬운데요. 요즘 치킨이 요즘에 적폐청산 대상이 됐잖아요. 하도 그래요? 프랜차이즈 갑질을 많이 해서 네. 그거 어디 걸 사 먹어도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치킨이나 피자 중에서 좀 좋은 그 갑질 안 하는 프랜차이즈 그 치킨과 피자 딱 해서 맥주는 역시 수제 맥주는 치킨 피자 아닙니까? 아니면 그게 좀 그냥 아쉬운데요. 닭을 사가지고 직접 튀기면 그래서 저는요, 농담 아니고 그 생각도 했어요. 혹시 여사님이 닭을 튀겨서 내놓지 않을까? 왜냐면, 손님할 때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만들고, 뭐, 인삼전과 선물한 이게 있으니까, 여사님이 닭을 튀겨가지고 싹 내오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 혼자 생각했는데, 네. 아니요. 네. 어떤 하나하나든 저 대통령의 행사에 음식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마 예. 실제로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선정하고 만들었을 것이고 우리가 또 해설하면서 의미 부여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이번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역시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들었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네. 어제 이 맛이 어땠는지 궁금한데 이 정명진 부회장인가요? 네. 어제 후기를 남겼다고요?
후기를 남겼습니까? 네. 좀 네, 그걸 나겠는데요. 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오늘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정책이나 해법도 그리고 기업의 입장과 현안들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며 소통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고 맥주 아주 맛있었고 열심히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남겼네요. 왜냐면 정영진 부회장이 SNS 많이 하잖아요. SNS를 많이 하는 또 일종의 소셜 테이너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정중하게 남긴 것 같고요. 사실은 아까 저는 어제 제일 관심 있게 본 것은 두산 측 네. 총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고리 원전 5, 6호기가 중단되면 우리가 주기기를 제공하는 납품업체로서 상당한 타격이 온다. 네. 하지만 이 타격을 국내에서 정책 결정에 따른 이제 불이익이니까 해외 수출로 열심히 뚫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수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뭐 매출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예. 정책과 시장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기업주와 그리고 대통령이 서로 이제 상호 공감하는 대목이어서 그 대화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아마 짐작컨대 어제 식사 마치고 나간 재벌 회장 중에 일부는 또 라면 먹었을 어떻게 라면? 왜 그러냐면 그 임지호 셰프가 만든 음식 예. 그 제가 블로그 관련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 강화도에서 식당을 하거든요. 예. 아, 맞아요. 값이 뭐 좀 비싸더라고요. 아, 5만 5천 원에서 뭐 오. 10몇만 원까지 이렇게 가는데 값에 비해서 양이 너무 그러니까 비빔밥 되게 작다. 작더라고요. 예. 네, 그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아까 그걸 보면서 재벌 회장들이 아마 맛있게 먹긴 했을 텐데 조금 시장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 예, 어제 회의 동안 2시간 40분 동안 예정했던 70분을 훌쩍 넘겨서 진행이 됐었습니다.